안녕하세요. 임원빈입니다. 이순신 제독이 유능한 리더를 넘어서 위대한 리더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창출한 성과 속에는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의식, 가치의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식이란 역사가 지향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보편적 가치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이고요. 가치의식이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식입니다. 이순신, 그는 어떤 역사의식, 가치의식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이순신에게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을 침략하여 백성을 도륙하고 약탈, 방화, 포로잡이 등 이루 형연할 수 없는 만행을 보면서 그는 한올에 맹세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침략 집단인 일본군에 대해서 한올을 대신하여 철저히 응징하여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응징하는 것이 철저히 응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척의 배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생각의 일단을 그가 쓴 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적이 군사를 이끌고 건너와 죄 없는 우리 백성을 죽이고 또 한성으로 쳐들어가서 흉악한 짓을 저지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의 통분함이 뼛속까지 사무쳐 이들 외적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지 않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외적들을 단 한 척의 배도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이순신의 역사의식은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노량해전은 단 한 척의 배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순신의 평소의 맹세를 실천한 해전,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순신의 역사의식이 투영된 위대한 해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량해전 직전에 순천에서 해상 봉쇄를 당하고 있던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명연합함대의 사령관격인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을 뇌물로 회유하여 철군로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뇌물의 마음이 흔들린 진린이 퇴로를 열어주려고 하자 이순신은 그를 다그칩니다. 이 적들은 조선에게는 이미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요, 또 명나라에 있어서도 죽여야 할 그런 죄를 지었는데 도독은 도리어 뇌물을 받고 화의를 하려 합니까? 이와 같은 이순신의 대의명분에 기초한 질책에 진린 도독도 결국에는 이순신과 뜻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진린은 전투를 회피하는 육지 쪽의 명나라 장수 유정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차라리 순천의 귀신이 될 망정 의리상 적을 놓아보낼 수 없다.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순신의 설득을 받아들여 침략자 일본군을 응징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명나라 장수 진린 도독 또한 훌륭한 리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역사적이고 폐륜적인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척의 배도 일본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인들은 대의를 저버린 침략 행위를 또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를 끝까지 해상 봉쇄하고 나아가 이들을 구원하러 온 일본 함대를 남김없이 격파하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일본군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순신의 적개심의 바탕에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모든 평범한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자기 중심의 입신 출세, 가족 중심의 행복한 삶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음의 이순신의 좌우명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쓰이게 되면 죽기로 일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판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의 영화를 훔치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백사 이항복 선생이 쓴 충민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글인데요. 바로 출세지향적 삶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삶을 살겠다는 것에 대한 이순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훈련원 봉사 시절 병조 정랑 서익이라는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는 어떤 관리를 아직 순서도 아닌데 순서를 건너뛰어 승진시키려고 수를 쓰니까 이순신, 아래에 있는 자를 건너뛰어 승진시키면 마땅히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논리로 차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병조판서 김규영이 자신의 서녀를 이순신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중매인을 이렇게 보내자 이순신, 관직에 막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중매인을 정중하게 돌려보낸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조 판서로 있던 율곡 이 선생께서 이순신과 친하게 지냈던 그 유성룡을 시켜가지고 이순신을 한번 만나보기를 청했는데요. 또 이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곡과 내가 같은 성씨라, 이분들 같은 덕수이시거든요. 같은 성씨라 한번 만나봄직도 하지만 그분이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조 판서로 있는 동안에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고 안 만나세요. 이런 여러 사례들은 이순신은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지향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로 관직 생활에 종사하는 22년 동안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이라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련은 겪었지만 이순신은 도태되지 않고 오늘날 해군 소장에 해당하는 정삼품 전라 자수사, 그리고 오늘날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종2품 3도 수군 통제사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순신을 알아봐주고 보호해주고 기회를 준 서해 유성룡, 오리, 이원익 등과 같은 훌륭한 고위 관리가 조선 조정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전한 역사의식, 가치의식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삶, 이기적 삶의 방식을 조직 공동체나 국가, 인류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잡고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본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지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속한 조직은 이순신 같은 인재가 도태되지 않는 건전한 가치지향적 조직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